여기까지 설명을 좀 하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숏게임을 익히는 방법,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적은 연습으로 어떻게 큰 효과를 낼 건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 있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뭐 아마추어들이고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고 연습을 할 장소도 여의치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은 노력으로 어쨌든 좀 큰 효과를 내고자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퍼팅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어찌하더라도 많이 한다면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생길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또 뭐 숏게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많이들 안 하시고.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좀 수고로움을 덜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자, 숏게임도 마찬가지로 숏게임 스윙도 따라해보세요. 근해 운동이다. 근해 운동이다. 제가 롱게임도 숏게임도 퍼팅게임도 다 근해 운동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원리로 설명하는 프로들도 있고 또 골프의 이론가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골프를 가리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가장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이고 적은 연습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숏게임 사실 뭐 어떻게 해도 뭐 자기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은 연습으로 큰 효과를 내는 측면, 프로들은 다 자기처럼 하라고 가리키겠죠. 근데 그거는 하루에 8시간씩 연습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들도 좀 굉장히 독특하게 숏게임 하는 프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적은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적은 연습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왜냐면 근해 운동에 한다 전 생각하는데, 그게 왜냐면 근해 운동은 우리가 잘 익히 이해하고 있고 익히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라도, 전 세계 어디서라도 재현 가능한 운동이고, 나라가 달라진다고 근해 운동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뭔가를 자꾸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자기 스윙을 만들어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가 좀 안 되더라도 빨리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해 운동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이 상태라는 거죠. 숏게임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의 형태는 이거다. 단지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자꾸 하는 것 뿐이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그냥 움직임 자체는 이 리듬, 이 템포, 이거에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시행착오가 줄어든다. 자, 뒤집어 얘기하면 이 운동으로부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어떻다? 개고생한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아시겠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근해 운동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고생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 숏게임 스윙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떠올리면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뭐 어렵냐. 근데 단지 이렇게 잡은 것 뿐이다. 그 리듬과, 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근해 운동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자기가 해도 알겠지. 그 자기가 숏게임 연습하러 하거나, 자, 가서 하면 이렇게 쳐보면, 자, 이거 어때요? 리듬이. 근해 운동 비슷하죠? 그런 느낌인가? 내가 이렇게 해보면, 아, 이게 근해 운동 느낌인가? 라고 하는 걸 자기가 자기 스윙을 계속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죠. 기준. 자, 그러면 근해 운동만 가지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 보세요. 자, 저는 어떤 힘도 안 씁니다. 그냥 보세요. 근해가 이렇게 들었어요. 흔들흔들 하다가 그냥 가요. 쭉. 보세요. 그냥 뭐 한 15m 정도는 쉽게 가네요. 자, 그럼 거리를 더 보내려면 어떡하죠? 거리를 더 보내려면 근해 운동, 진자 운동을 그네가 더 높이 올라가도록 만들어서 치면 되겠네요. 그냥, 자, 높이 올라갔어. 그냥 쳤어. 어이구, 35m를 가네요. 자, 그거는 아무 힘도 안 쓰고 그냥 그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냥 툭 떨어뜨리는 힘만 가지고도 그냥 일정 거리를 간다는 거죠. 자, 이건 누가 보낸 거예요? 저 30m는 누가 보낸 거야? 지구가. 따라해보세요. 지구가 도와주는 거다. 따라해보세요. 지구가 도와주는 거다. 이거예요. 근해 운동이에요. 그럼 풀스윙도 마찬가지죠. 풀스윙도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구의 도움으로 하는 거다. 숏게임은 더욱더 크다. 더욱더 그 지구의,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얘기죠. 중력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중력에 의해서만 할 수 있어요. 한 30m 정도만 보면. 제가 보세요. 내 힘을 하나도 안 쓰고 자 들었어. 그대로 툭 놨어. 그죠? 그냥 가요. 그런데 동작이 너무 커지는 거죠. 동작이 너무 커져요. 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쇼게임 스윙을 하는데 사람마다 어떤 개성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대별해 보면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해 운동을 크게 하고 뭔가 굴러주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해 운동에다 굴러주잖아요. 근해 운동을 큰 근해 운동과 작은 구름, 약한 구름이라는 조합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근해 운동 자체를 크게 만들어 놓고 위치 에너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살짝 굴러주는. 자, 그 다음에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죠. 작은 근해 운동에 센 구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굴러준다는데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작은 구름. 자, 근해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근해 운동을 요만큼 해놓고 좀 굴러주는 걸 세게 굴러줘. 자, 보세요. 자, 근해 운동을 만들어 놓고 세게 굴러줘. 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 근해 운동의 위치 에너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슬쩍 굴러주는 샷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이게 나은가 보다. 이걸로 가지 뭐. 이건 선택. 여기서 이제 각자의 개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개성이 좀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연습량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쪽이 유리하겠죠. 그렇잖아요. 내 에너지와 역할을 줄이면 줄일수록 일관성과 안정감은 더욱더 높아질 거다. 근데 프로들은 되게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왜냐면 어쨌든 진자 운동을 하더라도 그러면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잖아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치니까 스핀도 좀 걸 수가 있고. 그런데 요거는 선택의 문제일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근해 운동과 구름의 관계로 이해하는 게 맞다. 근데 어떤 근해를 만들어서 어떤 구름을 할 건가는 자기가 좀 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패턴을 찾아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자, 근해 운동과 구름인데 보면 자, 풀스윙은 이렇게 되죠. 풀스윙은 이쪽으로 꼬아서 이쪽으로 풉니다. 그거는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타격을 하는 자세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타격도 마찬가지.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두르죠. 자, 그건 이제 멀리 세게 보낼 때 운동은 모든 운동이 두축 운동이다. 따라해보세요. 두축 운동이다. 두축 운동이다. 그런데 가까이 뭔가를 정확히 보내야 되는 모든 운동은 한축 운동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하자. 가까이 벽에 뭐 붙여서 먹기 하자. 그럼 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던지죠. 한축 운동이죠. 그 다음에 구슬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구슬 가지고 뭐 깔빼기라고 그러죠. 깔빼기, 뭐 맞추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자들이 옛날에 궁궐에서 했던 투척. 그것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한축 운동, 본능적으로 우리는 한축 운동을 하게 돼 있어. 다 가까이 정확히. 그러니까 이 쇼게임도 지금 보면 30m, 50m를 보내는 것도 그다지 큰 에너지가 필요한 샷은 아니다. 우리가 한 50m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불과 이 정도 동작, 그냥 이 정도 동작, 이 정도 동작이어서 그냥 에너지가 그렇게 큰 에너지가 요하는 작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쇼게임은 기본적으로 한축 운동이다. 근데 이거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근데 쇼게임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 되게 많다니까. 이건 두축 운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체중 백스윙 할 때부터 이렇게 가. 그럼 이게 두축 운동이 된 거거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치니까 뭐 대가리 때리고 이제 막 이렇게 축이 흔들린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요? 축의 움직임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왜 다 이렇게 할까요? 정확히 하는 동작은 다 왜 외축으로 할까요? 예, 움직임이 적어진다는 게 정교함을 더해주는 거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구슬을 여기 있는 걸 맞추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 미쳤다 그러겠지. 제가 미쳤나 이럴 거 아니야. 아니, 우린 다 이상하게 보인다니까. 그게 다트를 던지는데 우리가 만약 이렇게 던지고 있다면 정확히 던질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왜냐면 이 속도만 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이 속도만 해도 지금 컨트롤이 어려울 판인데 이 속도가 더해지는 거잖아. 이 속도에 이 운동이 더 플러스가 되는 운동이 되는 거잖아.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지, 운동이. 변수가 많아지는 거겠지. 자, 게다가 얘는 뭔가 정확한 위치에 우리가 그냥 이런 놀이를 한다고 가정해봐요.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자, 거기다 떨어뜨리기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봐. 자, 거기다 떨어뜨리기.
거기다 떨어뜨리기. 이걸 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게 움직이고 있다면, 봐봐. 이렇게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걸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그냥 들어서 떨어뜨리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딱 들어서 여기다 떨어뜨리기 놀이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어떤 점에다가. 그러니까 외축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골프 아닌 다른 운동을 시켜보면 다 외축 운동을 한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런 정교한 운동을 하라 그러면 다 본능적으로 외축 운동을 한다. 아시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축이 그렇게 움직여 자꾸? 불개 왜 이렇게 움직여? 이게 내가 보기에 풀스윙으로부터 온 부작용인 것 같아요. 연습을 안 하고 풀스윙만 익혀놓으니까 이거에 너무 몸에 배 있는 거야 이게. 이거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변형해서 자꾸 숏게임 쪽을 스윙을 오히려 만들려고 하니까 아마 숏게임부터 했다 그러면 롱게임이 잘 안 되겠지. 체중 이동이 안 되면서 오히려 막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죠? 양평 고구마님이라고 있죠. 양평 고구마님이라고 카페에 있어요. 그분이 발이 불편해서 왼발이. 그래서 그분은 어차피 이쪽에 힘을 못 줘요. 숏게임 잘 하시더라고. 체중이 갈 수가 없어. 가면 아파. 그러니까 딱 그분은 왼발이 아프니까 우리는 보통 체중을 왼발에 싣고서 이제 외축 운동을 하는데 이분은 그냥 오른발에다 싣고 하세요. 힘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숏게임 잘 하시더라고. 축이 딱 안정돼 있으니까 타점이 정확해지겠죠. 축이 안정돼 있다는 얘기는 타점이 정확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릴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 자, 이걸 어디다 정확히 떨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하면 타점이 흔들거리겠죠. 우선. 근데 딱 가만히 축이 하나다 그러면 그냥 자신감 있게 이렇게 흔들거리면 하면 타점이 일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숏게임도 근해 운동과 구름의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자, 숏게임도 근해 운동과 구름이다. 따라해보세요. 근해 운동과 구름. 근해 운동과 구름. 자, 무엇으로 굴러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요. 풀스윙하고 똑같아요. 퍼팅하고도 똑같아요. 무엇으로 굴러줄 것인가. 이게 팔이나 손, 어깨, 심지어 뭐 어깨로 이렇게 뭐 어깨로 해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깨, 팔, 손 이쪽으로 가면 움직임이 커져요. 움직임이 커져요. 그죠? 내가 만약 얘를 가지고 팔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굴러줄 때 움직임이 커져요. 같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움직임이 커져. 동작도 커지고. 그 다음에 팔을 움직인다는 것, 손을 움직인다는 것, 뭐 같은 얘기일 텐데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서 변수가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 잔 근육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카페 글 올려놓은 거 봤죠? 어떤 분이 뇌과학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저의 주장에 굉장히 응원 이론을 대주셨더라고요. 큰 근육으로 하는 게 기억이 쉽고 오래 간다. 왜냐면 작은 근육으로 하면 작은 근육은 오히려 통제해야 될 근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통제해야 될 게. 근데 큰 근육은 덩어리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별로 통제돼야 될 근육의 개수가 적어. 오히려 요런 잔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는 잘 자란 근육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정교한 작업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카페에 그걸 보셨죠. 예. 저 일리가 굉장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뭐 제 주장을 맞다고 도와주는 거니까 다 맞게 들리는 건가? 하여튼 그래서 팔이나 손으로 하면 이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해 운동을 해놓고 얘를 가지고 굴러줄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그걸 좀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자, 근해 운동은 맞아요. 맞는데 팔로 굴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팔로 굴러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봐요. 관절이 얘가 꺾이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 근육들이 있죠. 땡기죠, 밀죠, 뭐 이런 어떤 변수들이 생길 여지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숏게임을 작은 근육을 가지고 하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실수만발. 실수만발. 큰 근육으로 하자. 큰 근육으로. 그래서 꼬임과 풀림으로 하자. 이 구름을 풀스윙과 마찬가지로 꼬임과 풀림으로 굴러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꼬이죠? 뭘 꼬아야 되죠? 네, 허리.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자, 발을 하나로 해서 난 사실 이 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바꿔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 이 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원리적으로는 같은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실제 프로 중에는 이렇게 하는 프로도 있어요.
왜냐면 오른발이 훨씬 안정감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프로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팔로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풀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외축 운동이라면 저는 원리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오픈 스탠스로 좀 서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뭐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제가 몇 개 쳐볼게요. 자, 근해 운동을 한다. 자, 근해 운동을 먼저 시켜. 그 다음에 슬쩍 굴러줘. 자, 근해 운동을 한다. 리듬을 맞춰서 슬쩍 굴러줘. 뭐 이런 샷이죠. 자, 근해 운동을 한다. 뭘로 굴러주냐? 굴러줘. 뭐 그런 샷이죠. 그래서 축을 고정해 놓는다면 그러면 이제 꼬임을 잘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축이 고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이러면 잘 안 꼬여지겠죠. 이게 흔들거리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잘 별로 안 꼬여진다는 거죠. 오히려 딱 왼발을 고정해 놔서, 그래서 축을 고정한다는 것은 꼬임의 질을 높게 해줘요. 자, 그런데 그럼 축을 어떻게 고정해요? 축은 어떻게 고정하죠? 인간이 이 회전하는 걸 통제하는 근육은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이걸 고정하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체중을 싣는 거예요. 체중을 싣는다. 따라해보세요. 체중을 싣는다. 100%를 다 실으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어정쩡하게 체중을 둬. 그러니까 발은 이렇게 놓여져 있지만 체중은 100% 다 실려 있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정쩡하게 한 70% 놓으니까 갈 때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100% 그냥 연습할 때는 제가 훈련시킬 때는 계속 발을 들고 치라 그래요. 발을 들고서 치라 그래. 이렇게 세워놓고. 그럼 여기 힘을 하나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한 발로 서 있다는 게 그냥 이해가 되거든요. 그걸로 굴러준다, 이런 게, 꼬임에 의해서 굴러준다, 이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한 축으로 연습을 할 때는, 집에서도 연습을 하거나 할 때는 딱 발을 들고서 거의 대고 있는 상태, 한 발로 선 상태에서, 뭐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간에 한 발로 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걸 너무 잡으려고 애쓰진 마세요. 몸을 고정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체중만 실으면 돼. 그러니까 체중만 실려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자, 이걸 하면서 이렇게 롤링이 생기면 안 되겠죠. 위아래 롤링이. 왜냐면 그 롤링이라는 건 어쨌든 타점의 변화를 가져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높이는 딱 위에 책을 얹어놨다고 천장에 받쳐 있다고 생각하고 몸을 움직여. 회전. 근데 이게 도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체중 얹어놓은 거에 의해서 웬만큼 다리는 잡혀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 꼬임을 느끼면서 자꾸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꼬임의 질을 높여야 된다. 자, 그리고 어깨나 팔 하면 높낮이의 변화가 굉장히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보세요. 허리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은 없죠. 그지? 꼬았다 풀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옆으로 회전하는 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높낮이의 변화가 생길 요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깨 같은 걸로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얘는 움직여봐야 지가 뭐 가다가 뭐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게 우리가 이 손의 움직임이 여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는 조금만 움직여줘도 끝이 확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에너지 덩어리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지금 요 단순한 동작이긴 하지만 어쨌든 허벅지 근육, 허리 근육, 엉덩이 쪽의 근육, 허리 근육, 이게 다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에너지. 그러니까 30m 정도를 보내는데도 거의 뭐 그 근육을 크게 쓴다고 생각하죠. 없을 정도로 그냥 슬쩍 하는데도 굉장한 거리를 만들어내죠. 예. 그러니까 작은 움직임만 가지고도 요 구름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미세하고 작은 움직임으로 그네를 굴러줄 수 있어진다. 그 허리를 쓴다라고 하는 게.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허리를 쓰라고 하니까 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보면 가면서 꼬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렇게 꼬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건 잘 오해한 거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 거다. 근해 운동과 구름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근해 운동을 하고 있어야지. 얘 자체는. 그러니까 얘의 궤도는 근해를 따라 움직이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 얘를 이 축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흔들흔들 굴러보는 거죠. 허리에 꼬임 없이. 자, 그 상태에서 얘의 궤도는 이걸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해 운동의 궤도는. 근데 가면서 그 궤도를 따라가면서 허리가 슬쩍 꼬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궤도 따라서 그대로 그걸 굴러주는 거지. 허리에 꼬임과 풀림으로 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따라해보세요. 다시. 근해 운동과 구름이다. 자, 근해 운동과 구름이다. 그럼 궤도는 뭐라고? 근해 운동이 만들어내는 거지. 궤도는 퍼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궤도는 근해 운동을 따라가야죠. 아시겠죠? 그걸 슬쩍 굴러주는 거다. 근해 운동을 따라가고 슬쩍 굴러주는 거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원리에 있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얘기 나와. 중요한 걸 빼먹었다 그랬더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본인들의 선택의 문제인데, 요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구동의 원리예요. 구동의 원리야. 그러고 나면 볼 포지션이 찾아지겠죠. 볼 포지션. 어떻게 찾아요? 해보면 되잖아. 자, 자기가 이렇게 서서, 한 발로 서서, 완전히 한 발로. 근데 이게 왼쪽에 자꾸 중심을 두라고 그러니까, 왼쪽에 중심을 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자세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상하게. 이게 한 발로 서 있을 때 편한 자세라 해야 되겠죠. 한 발로 서 있을 때 편한 자세. 아시겠어요? 한 발로 이렇게 외발로 섰을 때 편한 자세를 중심으로 딱 잡았어요, 채를. 오른발은 뒤에다 세웠어. 그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에 맞는 위치라는 게 나오겠죠. 따라해보세요. 볼 포지션은? 발견하는 거다. 발견하는 거다. 어떻게 발견해? 어떻게 발견해? 계속 쳐보면 되겠죠. 계속. 아니, 바닥을 쳐보면 될 거라고. 그럼, 거기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볼이라는 것은 이 30m, 50m만 하더라도 디봇이 생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최저점이 어디 있겠어요? 공 앞에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바닥이 닿는 지점이 찾아졌다면 그거보다 약간 뒤에 공을 놔야 되겠죠. 바닥에 놓는 게 아니라. 그래야 약간이라도 터치가 되면서 나가겠죠. 그래야 스핀도 걸리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미 자기가 습관화된 사람이라면, 자기가 어느 정도 습관화된 사람이라면 자기가 볼 포지션 원래 놓는 데다 놓고서 눈을 감고 쳐봐요. 눈을 감고 쳐봐. 그래서 잘 맞으면 볼 포지션이 좋은 거예요. 자, 사람은 봐요. 여기 있어도 쳐요. 자, 근해 운동으로 한다. 얘를 쳐라. 이렇게 친다니까. 이렇게 칠 수 있다니까. 자, 여기 놓고도 칠 수 있어요. 이렇게 서가지고도. 이거 자기가 다 조장해가지고 이렇게 칠 수 있어. 심지어 여기 놓고도 쳐. 여기 놓고도 쳐. 이렇게 칠 수 있어요. 다. 어디다 놓고도.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은 굉장히 고도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눈과 잔 근육에 의해서 조정된 샷인 거지. 그죠? 원래 내 볼 포지션이 여기였는데, 내가 눈 감고도 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포지션이 여기였는데, 내가 공을 여기 놨다면, 여기 놓고 치고 있다면, 뭔가 얘를 가져가서 그 자연스러운 스윙으로부터 뭔가 자기적인 노력이 더해져서 얘를 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볼 포지션이 이건데, 외발로 서서 센터를 잡았을 땐 여기인데, 여기다 놨다는 얘기는 자기 운동의 잠재의식이 끊임없이, 야, 불안해. 너 잔근육을 써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실제 샷을 할 때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연습을 이제 딱 눈 감고 딱 샷을 하고서 그게 자기 패턴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딱 쓰면 자신감이 딱 생긴다니까. 여기서, 이거 뭐 내가 눈 감고도 쳤는데 뭐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갑시다.